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2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200만원대까지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때 찍었던 FTX 파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크게 떨어졌던 하단 15.6K까지 지금 갱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15.47K까지 15,476달러까지 비트가 지금 최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반등은 안 나와주고 있고, 이 당시에는 CPI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나마 V자로 가줬는데 지금은 아무런 재료가 없죠. 자, 거기다가 지금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DCG 그룹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자회사죠.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가능성이 또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사업을 위해서 신규 현금 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패할 경우에 파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경고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0억 달러의 자금을 모색하고 있는데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을 좀 구해서 빨리 좀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제 파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자금력이 빵빵한 바이낸스 쪽이랑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좀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 쪽에서는 당장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 우리의 목표는 합의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권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파산할 생각은 없다. 일단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또 이런 위기가 어느 정도 좀 불거지면서 이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인데 굉장히 조금 예측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15K 15,000달러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이 사람이 맞췄고,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파산 위기설이 이게 만약에 이제 파산하게 되면 비트코인 10,000달러까지 밀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글쎄, 근데 좀 너무 과하게 조금 예측을 한 걸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밀린다 해도 14K나 13K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옆으로 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는데, 아서에이지는 일단 10,000달러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트위터를 했고, 지금 일단 제네시스는 1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조달은 실패했고 이제 5억 달러로 줄여가지고 5억 달러라도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구멍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파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고, 지금 5억 달러도 만약에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파산. 그래서 제네시스가 이제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DCG 그룹의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신탁 GBTC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글쎄요, 영향이 이게 없을 수가 있나. 저 정도의 어떤 이제 뭐 자회사가 타격을 받게 되면 모회사도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제네시스가 유동성을 추가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같은 모기업을 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계열사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자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질 때 또 그냥 던지냐? 아니라는 거죠. 숏을 잡고 대규모 숏 배팅이 들어간 상황에서 물량을 집어던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아서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패닉셀에 터졌을 때 10,0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GBTC 신탁 구조상 펀드와 연동된 비트코인 자산은 모기업의 실패와 별도로 격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 또한 제네시스가 완전히 실패한다 해도, 파산에 간다 해도 채권자들은 GBTC 연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또 좀 약간 이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대한 문제는 저는 11월 16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제네시스 트레이딩 FTX 후속타로 이거 터진다. 요거 이제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6일이면은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거 제네시스에 대한 문제점 요거를 좀 발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FTX의 이제 후속타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FTX가 이제 파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연쇄작용으로 조금 이제 몇 개 회사들, 부실한 회사들이 지금 좀 파산할 만한 회사들이 지금 또 파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 제네시스 트레이딩 비롯해서 한 두세 개 정도 굵직한 거 더 파산 터져야 하방이 끝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차트적으로만 또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크게 FTX 파산하면서
내려박았고 결과적으로 내려박기 전에 여기서 싹 꼬신 다음에 다이빙대 만들고 여기서 한 방에 내려 찍었거든요. 이거를 메이저 세력들이나 바이낸스 쪽이 다 몰랐을 리가 없고, 바이낸스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당연히 롱이 쌓이거든요. 이 롱을 한 번에 청산시키기 위해서 FTT를 이제 집어던진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내려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주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이미 저점까지 깨놨고, 저점 깼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패닉셀 물량, 추가 숏 물량, 그 다음에 손절 물량이 겹쳐져가지고 밑으로 확 빠지는 그림이 원래는 나오는 게 맞죠. 이때처럼 그냥 확 빠지면 이 주요 지지선 다 이탈시키면서 확 빼는 게 맞는데,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지금 확 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거래량도 물론 많이 터졌습니다. 물론 많이 터졌는데, 지금 이때 FTX 때 밀어붙였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거의 이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방으로 좀 밀어버리려는 힘 자체가 좀 상당히 그렇게 세지는 않다. 저점을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FTX 파산 때 찍었던 저점을 15.6을 갱신해서 15.4를 봤는데도 여기서 일단 좀 튕겨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반등 주고 살짝 눌림 구간인데, 지금도 약간 롱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살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박스 위를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하방 기조를 약간 벗어나려면 어쨌든 16K 위에서 놀아줘야 되거든요. 16K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밑으로 내다 꽂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여전히 지금 구간은 좀 불안한 구간에서 여전히 비트가 놀고 있고, 일단 빠르게 16K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줄 새는 차트라고 며칠 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줄줄 새고 있다. 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줄줄 새다가 한 번 내려 찍는 거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찝찝하고, 이런 식으로 확 내려 찍는 게 이제 막판에 빔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제 그 빔 끝을 잘 잡으면 이런 식으로 V자로 크게 먹는 구간도 나오는데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제대로 빔이 터질 때는 우리가 최소 4시간 봉으로 양봉 마감 쳐주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 빠지게 되면은 4시간 봉으로 양봉 쳐주는 때가 이제 나오겠죠. 그때 진입을 했을 때 V자로 먹는 구간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아직은 제대로 된 하방의 모습은 아니다.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고, 거래량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 여기는 물론 좀 변해겠죠. 여기서는 트위터로 인해서 좀 어거지로 올렸다 뺀 그 거래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 하방에 대한 거래량은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고, 순수 하방에 대한 거래량은 요 정도, 여기 이제 음봉까지 요 라인까지의 거래량이 이때 뽑힌 하방으로 찍어 누를 때의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 거래량부에 비교했을 때도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여기서 터졌던 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물론 제네시스가 완전히 나 파산할래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밑으로 쇼크가 나오겠죠. 근데 좀 쇼크가 아소헤이즈가 얘기한 것처럼 뭐 $10,000까지 갈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면역성이 생겼다. FTX 때 심하게 내려박은 이후로 여기서부터 사실 계속 눌러왔거든요. 여기서부터 CPI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이거밖에 못 가고 여기서도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눌러서 결국에는 눌러서 밑으로 빼긴 했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빼고 있지도 않고 지금 빼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빼다가 만 구간입니다. 빼다가 말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올 수는 없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 만세를 외치지 않는 한 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힘들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지고, 저점 갱신을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번이나 저점 갱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 15.5 찍고 나서 저점 갱신도 이때 된 거죠. 저점 갱신 하고 나서 미적지근하게 가다가 한 번 더 찍었는데 화끈하게 또 저점 갱신은 완전히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찍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옆으로 빼고 있단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비트가 좀 굉장히 좀 미지근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쩌면은 제네시스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살짝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 제네시스는 FTX만큼의 파장력을 시장에는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잽이 안 되죠. FTX는 완전 고래라고 한다면 저 제네시스 트레이딩 뭐 해봐야
DCG 자회사고 뭐 펀딩 금액 해봐야 FTX에 비하면 3발의 피기 때문에 저게 뭐 파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시장에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급에 많이 나와요. 이 정도 급 많이 나와야 여기서 다이빙 했던 거의 절반 정도 내리는 수준 어제 말씀드렸죠. 요 정도 수준으로 뺐을 때 이제 한 17% 정도 빠지는 그림 17% 정도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14,000 달러 정도에 찍고 그 다음에 튕겨져 올라갔다가 이제 옆으로 빼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만을 간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물론 가격대를 상당히 잘 맞추는 아서헤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만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롱을 지금 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숏을 타기도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게 빼고 있어요. 그래서 빼려면은 오늘 빼야 된다. 오늘 이번 주 내로 빼려면 그냥 화끈하게 빼주는 그림이 나와야지. 만약에 이거 옆으로 또 이런 식으로 기게 되면은요 약간 여기 구간에 대해서 좀 대칭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오면 이게 과연 이게 찐반으로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끈하게 찍어주고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림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고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뭐 5만 달러를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해도 누가 그걸 쉽게 빌려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불안한 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대한 좀 단기 변곡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식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찍고 이제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찍었으면 최소 이 정도는 터트려줘야 그래도 반등이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미지근하게 빼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속화 빔이 하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일단 지금 이더리움 차트도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아요. 이더리움이 그나마 최근 비트코인 FTX발 하락에서도 방어를 잘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주봉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음봉으로 이제 꽂고 내려가고 있고, 일봉으로도 지금 이 구간에서의 저점까지 아직 안 가긴 했지만 조금 있으면 저점 이탈할 수도 있는 1073달러를 지금 거의 이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 차트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도 알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 가격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팡 터지게 되면은 저점까지 또 위협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비트는 지금 저점 완전히 여기 깨고 내려갔지만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알트들이 더 심하게 떨어지겠죠. 지금 알트들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알트들도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고,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비트도 한 파 더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지지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크게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여기서 한 파 더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저점 881달러를 리테스트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쳐주면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한번 지하실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V자 만들면서 올라올 것이냐, 그런 기로에 이제 갈리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트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더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안 좋다.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맞고, 현재 12시간봉 기준으로 보나 이제 일봉으로 보나, 일봉은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내일 아침 9시까지인데 일단 일봉도 이런 식으로 납작한 형태로 끝나도 안 좋고, 왜냐면은 양봉 2개 끼우고 납작한 거 끼우고 다시 음봉이죠. 장대 음봉으로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음봉 또 이런 식으로 2개에서 3개 만들고 피날레 만들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만들고 도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으로 끝나도 안 좋고, 제일 좋은 건 양봉 마감을 쳐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늘 밤에 갑자기 힘을 줘서 양봉 마감을 쳐주면은 살짝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고, 이때처럼 살짝 올라가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그러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있지만
오늘 저녁이랑 밤 시간대 지나가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 본격적으로 바닥을 깨면서 음봉으로 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속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 일봉상으로 양봉을 띄워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일봉상으로 음봉 마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음봉 마감 하게 되면은 음봉이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양봉 마감 쳐주는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기회일 수가 있어요. 양봉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반등세도 이렇게 좀 나와주기 때문에, 아까도 4시간봉 말씀드렸듯이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다. 4시간봉, 8시간봉, 12시간봉 정도는 보면서 음봉 계속 내려오면은 계속 이제 보류를 하다가 음봉이 끝나면서 양봉 마감을 쳐주는 걸 보면서 반등을 잡아 들어가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섣불리 롱을 잡기보다는 롱은 이제 짧게 보시고 숏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어차피 여러분들 조금 지금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또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항상 있었고, 반감기에 맞춰서 또 비트코인은 항상 상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혹은 그 전부터 이미 상승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지점이고, 충분히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요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에 딱 대비해서 봤을 때도 지금 기간도 충분히 다 축적이 된 기간이거든요. 근데 물론 역대급 상승이 있었고 역대급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패턴대로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패턴으로만 딱 맞춰보면은 이제는 이제 바닥 찍고 요 지점이라는 거죠. 요 지점 지금이 요 지점이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조금 올렸다가 좀 추가 상승 올라가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좀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반감기 지나가면서 위로 쳐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랬을 때 10만 달러 이제 도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저평가된 구간인 건 맞다라는 거죠. 이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축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24년 말까지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상승을 또 먹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아마 좀 조만간 한두 달 내로 저는 바닥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최대한 그때까지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나스닥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나스닥도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뭐 사망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셧다운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 1% 정도 빠졌고, 디즈니는 6%가 올랐는데 일단 테슬라가 또 6%가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테슬라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테슬라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나스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현재 월봉상으로 이때 매물대 있죠. 요때 딛고 상당히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테슬라도 한번 V자로 튕겨져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다가도 테슬라는 아마 좀 조만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도 있고 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슬슬 빠지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장대 음봉으로 내다 꽂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살살 조금 이제 빠지고 있다. 어차피 CPI가 좋게 나왔고 12월에 50bp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점차적으로 이제 올리는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무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비트는 나스닥이랑 상관없이 빠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터널을 지나갔을 때 나스닥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여줬을 때 비트도 조금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겠죠.
그리고 달러도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달러 물론 중요하지만 나스닥이나 달러가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독자적인 이 FTX 사태 때문에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FTX 사태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뭐 25K, 26K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빠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치면은 가격대, 그러니까 몸무게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자체가, 비트코인의 시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처럼 펌핑으로 들어올리기도 좀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0K 2만 달러에 있을 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보내는 것보다 예를 들면 10K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보내는 게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강력한 펌핑으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만 잘 잡고 우리가 다음 이제 상승 기류만 잘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화끈하게 또 먹을 수가 있다. 그나마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이점으로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뭐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잡코인들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인데, 일단 스토리지를 제가 최근에 2, 3일 전부터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인데, 어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쏠 수 있는 그런 무빙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좀 한번 520원 정도는 520원 정도 쳐줄 수 있다. 스토리지 464원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량 이렇게 들어온 거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 520원 갔죠. 522원까지 찍고 역시 잡코인답게 바로 죽는 모습, 이런 게 좀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잡코들은 쏘더라도 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면 안 되죠.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2의 스토리지가 될 수 있는 좀 잡코인들, 아직 안 쏜 잡코인들 중에서 보시면 오늘 위믹스가 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봉상으로 충분히 거래량 터졌고,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이 터졌고, 지금 유의 종목이긴 하지만 유의가 해제되면서 좀 날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팍 찍고 나가지고 다시 회복한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다시 살살살살 길을 모으고 있다가 2,800원 정도, 좀 세게 주면은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위믹스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도, 그런 차트가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썬더코어죠. 과거 이제 썬더 토큰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이후에 제대로 좀 펌핑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IQ도 에브리피디아에서 이름 바꾸고 점 하나 찍고 돌아와가지고 위로 이제 쐈는데 좀 뜬금포로 쐈죠. 이런 시기에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총도 이렇게 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대,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뭐 300억대였다는 그런 소린데, 좀 잡코인 중에 잡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패턴이 썬더코어에서도 한번 좀 보여줄만 하지 않냐. 지금 썬더코어 시총이 딱 400억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조금 이제 쩐 있는 세력들이 한번 위로 날려보낼 수도 있는, 밑에서 싹 다 물량 거둔 다음에 위로 한번 날려보내고, IQ처럼 물량 다 넘기고 개미들한테 이제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런 식의 수순을 또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썬더코어도 한번 위로 좀 쏴줄 만한 그런 뭐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아더 같은 경우에도 뭐 제대로 쏜 적이 없었죠. 이때 피드레침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피드레침 하나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팍 찍고 내려오는 이런 게 한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좀 거래량도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좀 들어왔고, 이후에 이 거래량 들어온 부분까지 안 내려가고 이 구간을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위로 솟구치는 요런 게 아더 조금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월드컵 관련 코인이기도 했던 이 칠리즈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있고, 드디어 칠리즈도 이제 약발이 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거래량 많이 터트리면서 크게 올려놨던 코인이기 때문에 패턴을 보시면은 내리면은 올리고 내리면은 올렸어요. 내리면은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칠리즈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손절은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손절은 최하 이거 이제 요 정도 라인,
직전에 이제 저점 찍고 들어올렸던 한 217원 정도는 진짜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저기가 뚫리게 되면은 물론 저는 한 방에 뚫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 딛고 한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칠리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알트코인, 잡코인 위주로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여전히 다 비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 저점까지 갱신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대한 악재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어차피 이제 비트가 차라리 시원하게 바닥을 찍어주면 알트들도 바닥 찍고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비트가 예를 들어 5%가 올라간다고 치면 알트들은 20%씩 반등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라리 화끈하게 아래 찍어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알트코인 매매에 있어서 조금 이제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더 나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분석의 근거는 뭐냐면은 비트가 더 심하게 빠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심하게 빠졌으니까 비트가 이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더리움은 아까도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6월달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지금 안 깨고 있다.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고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낸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평선이 위로 캔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비트가 어느 정도 좀 상승 랠리를 펼쳐줬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타고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 최대 규모의 이제 투자 은행이죠, JP모건에서도 암호화폐 지갑 상표 출원을 지금 등록을 했다. 그래서 JP모건 월렛이라는 일단 상표를 출원을 했고,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갑 사업,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JP모건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펀드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때 또 마케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이제 거래소에 놔두기보다는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는 트렌드가 지금 FTX발 문제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JP모건도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야 미리미리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위로 올려쳤을 때, 그런 불장 분위기가 터졌을 때를 대비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도 반감기 사이클 차트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라켄 거래소의 CEO 제시 파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반감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감기가 왔을 때 항상 비트코인은 강세 사이클을 보여줬기 때문에, FTX 사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를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이 약세장이 끝나고 나고 결과적으로 23년이나 24년, 특히나 24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다음 강세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이제 약세장을 벗어나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독자적으로 가진 그 특성상 이제 반감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채굴 물량이 절반으로 팍팍 줄어들게 되는 그런 희소성이 가지는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이벤트 이후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또 가격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또 이제 특성이 또 있고, 그거는 이제 모든 투자 자산, 뭐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기조의 투자 시장을 봤을 때 결국에는 롱은 사실상 길기 때문에 롱이고, 숏은 또 짧기 때문에 숏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이제 빅쇼트 구간이 지나가게 나면 또 점진적으로 쭉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롱의 기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특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촉매제를 역할을 좀 빵 하면서 시장이 이제 위로 팡 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기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구간을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이 반감기 사이클에 기반한 또 불장이 또 찾아올 수가 있고,
불장이 찾아왔을 때 23년이든 24년 불장이 찾아왔을 때 업비트에 있는 잡코인들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이더리움 당연한 거죠. 솔라나는 지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조금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좀 네임드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때 가서는 또 강력한 펌핑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지금 시간만 좀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지금 조금 추가 하락도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으로 통해서 최대한 조금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런 이제 반감기 사이클에 기반한 불장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잃은 돈은 그때 가서 또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단기 매매로 최대한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좀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타점 잡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에서도 좀 17%, 6%, 여기서도 숏 잡아드렸죠. 여기서 숏 잡아드려가지고 팍 이렇게 빠졌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수익 나고 있으니까 요거 참여하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니까 요쪽으로 들어오셔서 최대한 좀 도움 받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 힘든 장이고 비트가 충분히 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뭐 숏 장세가 나오면 숏을 잡고 또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양방향이 열려있는 이런 또 이제 매매가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뭐 아서 헤이즈가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뭐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반등 또한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크면 반등도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변동성이 차라리 시장에 있는 게 낫지, 옆으로 계속 빼기만 하는 이때 같은 구간 굉장히 좀 지루했죠. 이런 차트보단 차라리 이런 차트가 훨씬 매매하기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분석하고 밤이든 주말이든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전하게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적립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 모아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내일 좀 비 소식이 있으니까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그렇게 조금 건강 챙기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